야, 한서진,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놓어? 당장 안 나가! 전 남편 진욱은 새 아내 유라의 손을 잡고 전처 한서진에게 침을 뱉듯 소리쳤습니다. 그는 이혼 후 빈털터리가 된 전처가 구걸이라도 하러 온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백화점 본부장이 달려와 그녀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사님 오셨습니까? 전용 라운지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진욱과 유라가 들어가려다 등급 미달로 제지당했던 그 육중한 VIP 전용 문이 그녀의 얼굴을 인식하자마자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자신의 간까지 떼어주며 살려놓았더니 수술 직후 다른 여자와 바람나 비참하게 내쫓았던 전 남편. 그 남자의 오만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전처의 화려한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버려진 여자의 품격 있는 반격, 그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부자들이 모인다는 백화점 명품관 거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번쩍거립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값비싼 향수 냄새가 진동하고 있죠. 백화점 정문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서자 경비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입니다. 강진욱이 번쩍이는 구두를 바닥에 내디디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뒤따라 내린 방유라가 강진욱의 팔짱을 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진욱이 입가에 거만한 미소를 띠며 박유라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사고 싶은 거 다 골라. 우리 마누라 기 좀 살려줘야지. 박유라가 강진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역시 우리 남편이 최고야. 나 저번에 봐둔 가방이랑 목걸이 다 사도 되는 거지? 강진욱이 방유라의 코끝을 가볍게 쥐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냐? 강진욱이야. 이 정도 백화점은 우리 집 안방이나 다름없어. 두 사람은 위풍당당하게 백화점 로비로 발을 들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화려한 옷차림의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강진욱은 그 시선들을 즐기며 가슴을 한껏 내밀고 걸었습니다. 박유라가 매장에 진열된 보석들을 가리키며 쉴 새 없이 제잘거렸습니다. 어머, 저 팔찌 좀 봐. 나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강진욱이 비서에게 카드를 건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 불러와서 당장 포장하라고 해. 우리 아내가 마음에 든다잖아. 매장 직원이 쩔쩔매며 달려와 두 사람에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강진욱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으로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강진욱이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뜨며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박유라가 강진욱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 누구 아는 사람이야? 강진욱이 입술을 파르르 떨며 낮은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저 여자 한서진 아니야? 말도 안 돼. 제가 왜 여기 있어? 한서진이 고결한 아우라를 뿜어내며 두 사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혼할 때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한서진이 멈춰서서 강진욱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강진욱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한서진의 아래 위를 훑어보고 말했습니다. 야, 한서진.
너 미쳤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놔? 박유라가 한서진의 드레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어머, 이 여자 좀 봐. 옷은 어디서 빌려 입었나 봐. 한서진 씨, 여기 물 흐리지 말고 나가요. 한서진이 들고 있던 가방을 고쳐 쥐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진욱, 박유라. 여전하네 너희 둘은. 무식한 티 내는 것도 변하질 않아. 강진욱이 홧김에 한서진의 어깨를 밀치려다 멈칫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 이혼하고 정신 나갔니? 한서진이 강진욱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입 조심해. 네가 함부로 입 놀릴 상대 아니니까. 박유라가 강진욱 뒤에 숨어 한서진을 째려보며 외쳤습니다. 여보, 보안 요원 불러요. 저 여자가 우리한테 행패 부리잖아. 강진욱이 비서에게 턱짓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당장 경비 불러와. 이 여자 끌어내라고 해. 백화점 보안 요원들이 급하게 두 사람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강진욱이 요원들에게 한서진을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 당장 쫓아내. 초대권도 없는 여자가 여기 들어와서 소란 피우잖아. 그때 백화점 총괄 본부장이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달려왔습니다. 본부장이 강진욱을 지나쳐 한서진 앞에 서더니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사님 오셨습니까? 미리 연락 주셨으면 마중 나갔을 텐데요. 강진욱이 입을 벌린 채 본부장과 한서진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이사님? 본부장님, 지금 누구한테 이사라고 하시는 겁니까? 본부장이 강진욱을 차갑게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저희 백화점의 대주주이자 귀빈이신 한서진 이사님이십니다. 한서진이 본부장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들어가도 될까요? 본부장이 옆으로 물러나며 한서진에게 VIP 전용 출입구를 가리켰습니다. 네, 이사님. 전용 라운지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한서진이 당황해 굳어버린 강진욱과 박유라를 싸늘하게 훑어봤습니다. 강진욱이 한서진의 앞길을 막아서며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한서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네가 왜 이사야? 박유라가 본부장의 소매를 붙잡으며 억울하다는 듯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 여자 빈털털이었다고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본부장이 박유라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례하게 굴지 마십시오. 한서진 이사님은 우리 백화점의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한서진이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강진욱에게 말했습니다. 강진욱, 세상은 내 생각대로만 돌아가지 않아. 똑똑히 지켜봐. 한서진이 전용 단말기 앞에 서자 기계가 상냥한 소리를 냈습니다. 한서진 이사님 환영합니다. VIP 전용 출입구의 육중한 문이 한서진 앞에서만 경쾌하게 열렸습니다. 한서진은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안쪽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강진욱이 문으로 달려들었지만 보안 요원들이 강진욱을 거칠게 막았습니다. 손님, 여기는 전용 회원만 입장 가능합니다. 뒤로 물러나십시오. 강진욱이 얼굴을 붉히며 요원의 가슴을 밀치고 소리쳤습니다. 나 강진욱이야. 내 카드 보여줘?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막아?
박유라가 발을 동동 구르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창피해 죽겠어. 본부장이 강진욱과 박유라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소란 피우시면 강제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품격을 지켜주십시오. 강진욱은 굳게 닫힌 VIP 출입구 문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혼할 때 비참하게 울며 빌던 한서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강진욱의 머릿속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뒤엉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한서진이 사라진 문 너머에서는 화려한 음악 소리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강진욱은 자신이 서 있는 이 화려한 로비가 갑자기 낯설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유라가 강진욱의 팔을 끌며 매장 밖으로 나가자고 졸랐습니다. 여보, 그냥 가자. 저 여자 뭔가 수상해. 우리 기분만 잡쳤어. 강진욱이 박유라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씩씩거렸습니다. 아니, 한서진 그 여자가 어떻게 저기를 들어가? 내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 로비 중앙에 덩그러니 남겨진 강진욱의 모습은 꼴사납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강진욱의 귓가를 맴돌며 자존심을 난도질했습니다. 강진욱은 이 치욕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백화점을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전용 라운지에 들어선 한서진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한서진의 눈에는 과거의 고통과 슬픔이 서늘한 복수심으로 바뀌어 출렁이고 있었죠. 한서진이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진욱이 가진 것들 하나씩 무너뜨릴 준비해. 한서진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강진욱의 차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한서진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온 분노가 이제야 비로소 정당한 길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한서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을조렸습니다. 강진욱, 박유라. 지옥으로 가는 문은 이제 겨우 열렸을 뿐이야. 창밖으로 쏟아지는 장대비가 마치 5년 전 그날의 비명 소리처럼 들려옵니다. 한서진은 거울 앞에 서서 환자복 대신 입은 실크 드레스를 매만지며 옆구리에 길게 남은 수술 자국을 내려다봤습니다.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흉터는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살을 파고드는 통증을 몰고 왔죠. 한서진의 눈동자가 깊게 떨리며 기억의 시계추는 5년 전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기증 수술을 마치고 마취에서 간신히 깨어난 한서진은 자신의 통증보다 옆 침대에 누워있을 강진욱이 걱정되었습니다. 한서진은 복부에 전해지는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참으며 링거 거치대에 몸을 의지한 채 강진욱의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강진욱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한서진은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무사히 수술이 끝났음에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강진욱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휴대폰이 짧은 진동음과 함께 밝게 빛났습니다. 한서진은 전화를 대신 받아주려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화면에 떠오른 사진을 보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화면 속에는 강진욱이 한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입을 맞추며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려다 비밀번호가 자신의 생일이 아닌 다른 숫자로 바뀐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서진이 충격에 휩싸여 휴대폰을 떨어뜨리자 그 소리에 강진욱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강진욱은 한서진을 보자마자 조금 전까지 보여주던 다정한 남편의 눈빛은 지운 채 차갑게 물었습니다. 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의 물건에 왜 손을 대고 있어? 한서진이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가리키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 사진 속 여자 누구야? 당신 배경화면에 왜 이 여자가 있어? 강진욱이 침대 난간을 붙잡고 몸을 일으키더니 귀찮다는 듯 인상을 쓰며 대답했습니다. 보면 몰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제 수술도 끝났으니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겠네. 한서진이 자신의 배에 감긴 붕대를 움켜쥐며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연기라니? 당신 살리겠다고 내 몸가른 마누라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강진욱이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한서진의 얼굴에 침을 뱉듯이 말했습니다.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네가 나 살리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며 장기 갖다 바친 거잖아. 한서진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에 강진욱의 멱살을 잡으려다 고통 때문에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강진욱이 바닥에 쓰러진 한서진을 비웃으며 발끝으로 한서진의 어깨를 툭 밀쳤습니다. 그동안 사랑에 어쩌고 하느라 닭살 돋아 죽는 줄 알았어. 내간 덕분에 나 이제 쌩쌩해졌으니까 이혼 도장이나 찍어. 병실 문이 열리며 사진 속 주인공인 박유라가 화려한 차림으로 뻔뻔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유라가 강진욱의 목에 팔을 감으며 한서진을 비웃고는 콧소리를 냈습니다. 오빠 고생 많았어. 저 아줌마 꼬시느라 입술에 침 바르느라 고생했지? 이제 우리 둘이 행복할 일만 남았네. 한서진이 바닥을 긁으며 박유라를 향해 눈물을 쏟고는 절규했습니다. 너희들 인간도 아니야.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내 몸을 나눠준 사람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강진욱이 박유라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한서진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하늘, 나를 살린 건 내간이지 하늘이 아니야. 이제 쓸모없어진 고물은 폐기 처분해야지. 강진욱은 한서진의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억지로 빼앗아 박유라의 손에 끼워주며 웃었습니다. 박유라가 반지를 감상하며 한서진의 가슴을 구두굽으로 툭 치더니 얄밉게 말했습니다. 한서진 씨, 수술 부위 터지지 않게 조심해서 나가요. 병원비는 우리가 냈으니까 고마운 줄 알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 한서진은 수술 부위에서 배어나오는 피를 닦을 새도 없이 병원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강진욱은 한서진의 짐가방을 빗물 고인 아스팔트 위로 던지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내 몸속에 내 더러운 간이 들어있다는 것만으로도 토 나오니까. 강진욱의 고급 승용차가 빗물을 사방으로 튀기며 떠나가고 한서진은 흙탕물 속에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한서진의 눈에는 이제 서글픈 눈물 대신 시퍼런 복수의 서슬이 서렸습니다. 한서진은 책상 위에 놓인 강진욱의 회사 재무제표를 뚫어지게 노려봤습니다.
강진욱은 지금 이 시각에도 한서진을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 비열한 짓을 꾸미고 있었죠. 강진욱이 사무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비서에게 가래 끓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그 여자 이혼할 때 보증금까지 싹 다 압류했지? 길바닥에서 굶어 죽어야 내 속이 시원해. 박유라가 옆에서 손톱을 다듬으며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거들었습니다. 여보, 걱정 마. 내가 그 여자 약쟁이라는 소문 다 퍼뜨렸어.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건 시간 문제야. 강진욱이 박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낄낄거리고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잘했어. 감히 나한테 장기 좀 줬다고 평생 상전 노릇하려던 꼴 좀 봐. 아주 꼴 좋아. 한편 그 시각 한서진은 강 회장이 보낸 기밀 서류를 확인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류 안에는 강진욱이 결혼 생활 내내 박유라와 바람을 피우며 서진의 친정 재산을 가로챈 증거가 가득했죠. 한서진은 휴대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움쪼렸습니다. 강진욱, 네가 감히 내 부모님 유산까지 손을 대? 너는 이제 정말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한서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곧바로 손등으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사랑이라는 가면에 속아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내주었던 어리석은 과거는 이제 완전히 끝이었습니다. 강진욱으로부터 다시 뻔뻔하기 짝이 없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진욱이 가쁜 숨을 몰아쉬는 척하며 한서진에게 비아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야, 한서진. 나 지금 몸이 좀 이상해. 네가 준 간이 원래부터 병든 거 아니었어? 너 나한테 사기친 거지? 한서진이 차가운 웃음을 터뜨리며 전화기에 대고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강진욱, 너 정말 인간 말종이구나. 너를 살리려고 내 몸 가른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심정이야. 강진욱이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전화기 너머에서 씩씩거렸습니다. 시끄러워. 너 때문에 내 몸 망가졌으니까 위자료 다시 내놔. 안 그러면 민호 얼굴 영영 못 볼 줄 알아. 한서진이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을 주며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마음껏 떠들어봐. 네가 민호를 볼모로 잡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 일 테니까. 너는 곧 네가 가진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한서진은 전화기를 끊고 벽에 붙은 강진욱과 박유라의 다정한 사진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목도한 한서진의 가슴에는 이제 복수의 불꽃만이 타올랐습니다. 한서진은 빗물이 들이치는 창문을 거칠게 닫으며 마음의 문도 쇠사슬로 꽁꽁 묶었습니다. 강진욱이 연기했던 그 가짜 사랑의 무게만큼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파멸을 선물하겠다고 맹세했죠. 한서진의 입가에는 이제 슬픔 대신 서늘한 칼날 같은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강진욱과 박유라는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어둠을 전혀 모른 채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서서 창밖의 번개를 응시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강진욱, 네가 연기했던 그 사랑 내가 피눈물로 되돌려줄게. 기대해도 좋아. 한서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비바람치는 방 안을 가득 채우며 복수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5년 전 병원에서 쫓겨나던 그날 한서진은
아물지 않은 수술 부위를 움켜쥐고 정처 없이 빗속을 걸었습니다. 비바람에 몸이 꺾일 것 같던 그때 한적한 공원 벤치 근처에서 한 노신사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쓰러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서진은 자신의 고통도 잊은 채 노신사에게 달려가 어깨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노신사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신음하며 겨우 입술을 뗐습니다. 약, 안주머니에 약 좀. 한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노신사의 주머니를 뒤져 약통을 찾아냈고 자신의 입안으로 들이치는 빗물을 받아 노신사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자신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한서진은 구급차가 올 때까지 노신사의 손을 꼭 잡고 체온을 나눴습니다. 노신사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을 때 한서진은 이미 옆 침대에서 탈진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노신사가 바로 재계의 거물인 강 회장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을 살린 여자가 전 남편에게 장기까지 내주고 버림받았다는 사연을 듣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강 회장이 침대에 앉아 있는 한서진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네가 나를 살렸으니 이제는 내가 내 날개가 되어주마. 한서진이 눈물을 닦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제 갈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강 회장이 인자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한서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너는 내가 평생 봐온 그 어떤 사업가보다 강한 눈을 가졌어. 네가 가진 그 안목과 끈기를 내 사업에서 펼쳐보렴. 강 회장은 한서진에게 최고급 교육과 자본을 제공했고 한서진은 밤낮 없이 매달려 강 회장의 숨겨진 투자 자산들을 관리하며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고 한서진은 이제 강 회장이 가장 신뢰하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 다시 강진욱 앞에 섰습니다. 강진욱은 제이슨 강그룹의 한국 대표를 만나기 위해 호텔 스위트룸안을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강진욱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옆에 서 있는 비서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도대체 대표라는 인간은 왜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야? 우리 회사 운명이 걸린 일인데 사람 피를 말리네. 그때 묵직한 문이 열리고 한서진이 우아하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진욱은 한서진을 보자마자 헛웃음을 터뜨리며 소파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야, 한서진. 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미쳤어? 당장 안 나가. 한서진이 소파에 여유롭게 앉아 강진욱을 서늘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강진욱 회장, 여전히 입이 거칠네.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강진욱이 삿대질하며 비서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해? 이 여자 당장 끌어내지 않고 어디서 감히 회장 소리를 해? 한서진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던지며 대답했습니다. 끌어낼 수 있으면 해봐. 내가 바로 네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제이슨 강그룹의 한국 대표니까. 강진욱이 멈칫하며 서류를 집어들더니 눈을 크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대표야? 이거 가짜지? 너 어디서 사기치는 거야? 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강진욱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사기는 자니가 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진욱 군. 강진욱이 강 회장을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쩔쩔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이 여자가 지금 회장님 이름을 팔며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치며 강진욱을 매섭게 쳐다보고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직접 임명한 내 사업의 주인이다. 자네 같은 배은망덕한 놈이 감히 평가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한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진욱 앞으로 천천히 다가가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진욱, 네가 5년 전에 나를 빗속에 던졌을 때 말했지?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강진욱이 식은 땀을 흘리며 한서진의 시선을 피하고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오해였어, 서진아. 그때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한서진이 강진욱의 뺨 근처까지 얼굴을 가까이 대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오해? 내 몸을 가르고 내 목숨을 살린 나를 쓰레기처럼 버린 게 오해라고? 강진욱이 무릎을 꿇으려 하며 한서진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아, 제발 이번 계약만 도와줘. 나 이거 안 되면 정말 끝장이야. 예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도와줘. 한서진이 강진욱의 손을 구두굽으로 짓밟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정? 너한테 줄 정은 5년 전 그 빗물에 다 씻겨 내려갔어. 내 회사가 부도나는 꼴, 내가 제일 앞에서 지켜봐 줄게. 이때 박유라가 화려한 옷을 입고 방 안으로 들이닥치며 한서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빠, 이 여자랑 무슨 말을 섞어. 한서진, 너 당장 여기서 안 나가? 한서진이 박유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말했습니다. 박유라, 아니 박금자 씨. 신분 세탁하느라 고생 많았네. 내 과거 서류들 벌써 내 책상 위에 다 올라와 있어. 박유라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손을 떨며 한서진에게 물었습니다. 과거라니? 무슨 소리야?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한서진이 서류 가방을 챙겨 일어나며 두 사람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협박은 너희 같은 삼류들이나 하는 거고 나는 법대로 할 거야. 네가 빼돌린 강진욱의 비자금 내역까지 전부 다. 강진욱이 박유라를 쳐다보며 경악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유라야, 네가 내 돈을 빼돌렸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박유라가 당황해 강진욱의 눈을 피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오빠. 저 여자가 우리 사이 갈라놓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두 사람이 서로를 의심하며 싸우기 시작하자 한서진은 강 회장을 모시고 우아하게 방을 나섰습니다. 강 회장이 한서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만족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잘했다, 서진아. 이제 저들의 제국이 무너지는 걸 감상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한서진이 호텔 복도를 걸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서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5년 전 빗속에서 죽어가던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한서진의 눈에는 이제 오직 차가운 복수의 불꽃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화려한 조명이 한서진의 얼굴을 비추자 그녀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고 잔혹해 보였습니다. 강진욱, 박유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한서진은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 오르며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단추가
완벽하게 꿰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강진욱의 절규 섞인 외침이 한서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한서진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호텔 건물을 보며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이제 세상은 한서진의 발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진욱 글로벌의 화려한 간판이 내려가던 날, 한서진은 새로운 사옥의 최상층에서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서진은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으면서도 묘한 해방감을 느꼈죠. 그때 문이 열리며 세련된 양복 차림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한서진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서진 이사장님, 오늘 재단 설립 공고가 공식적으로 나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서진이 책상 위에 명패를 만지며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도연 변호사님, 정말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돕는다는 게 생각보다 무겁네요. 도연이 안경을 고쳤으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한서진 이사장님은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희망으로 바꾸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한서진은 도연의 진심 어린 응원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연은 진욱의 밑바닥을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었기에 한서진에게는 더욱 든든한 아군이었죠. 두 사람은 더 새삼 재단의 운영 계획을 검토하며 늦은 시간까지 머리를 맞댔습니다. 한편 강 회장의 손자인 강태윤도 한서진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태윤이 차가운 표정으로 한서진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한서진 씨, 우리 할아버지가 당신을 후계자로 지목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믿는 건 아닙니다. 실력을 보여주세요. 한서진이 강태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강태윤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만든 친환경 브랜드가 이번 달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치로 증명해 보이죠. 강태윤이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대단하시네요. 좋습니다. 저도 이번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한서진은 강태윤이라는 강력한 비즈니스 동맹까지 얻으며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한서진의 사무실로 낯익은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들어왔습니다. 유학지에서 방황하던 아들 강민호가 드디어 엄마를 찾아온 것이었죠. 강민호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서진의 손을 붙잡으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빠 말만 믿고 엄마한테 못된 짓만 골라 했던 나를 용서해줘. 한서진이 강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아주고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이제라도 돌아와줘서 고마워. 엄마는 너를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 강민호가 고개를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한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나를 유학지에 버려두고 용돈 한 푼도 안 보냈어. 나 거기서 정말 죽고 싶었어, 엄마. 한서진은 아들을 품에 꼭 안으며 강진욱에 대한 분노를 다시금 사겼습니다. 강민호는 그날 이후 한서진의 곁에서 재단 일을 도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도주 중이던 강진욱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방에서 소주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강진욱이 TV 화면 속에 나오는 한서진의 모습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서진, 저 여우 같은 년, 내 돈 다 가로채고 저렇게 잘 나가다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박유라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구석에 웅크려 앉아 강진욱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오빠 소리 지르면 뭐해? 당장 사채업자들이 우리 잡으러 오게 생겼는데 돈이나 구해와. 강진욱이 박유라의 뺨을 세게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비자금만 안 건드렸어도 이렇게까진 안 됐어. 박유라가 입술을 깨물며 강진욱을 째려보더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제 오빠랑 못 살아. 나도 내 살 길 찾아서 나갈 거니까 잡지 마. 강진욱과 박유라는 서로를 짐승처럼 헐뜯으며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눈부시게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서진이 눈부신 화이트 실크 드레스를 입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은 한서진이 설립한 더 새 삶 복합문화재단의 개관식이자 사회공헌 기업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는 성대한 연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터뜨리는 사진기 불빛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한서진을 감싸 안으며 번쩍였죠. 한서진은 단상 위에 놓인 마이크를 가볍게 손으로 쥐며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을 향해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강 회장이 맨 앞자리에서 흐뭇하게 손뼉을 치며 옆에 앉은 강태윤에게 말했습니다. 태윤아, 저기 서 있는 서진이 모습 좀 봐라. 내 눈이 틀리지 않았지? 강태윤이 한서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한서진 사장님은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십니다. 한서진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당당하고 힘있는 어조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손을 내미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오려는 찰나 행사장 뒷문이 거칠게 열리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꾀재재한 점퍼 차림에 며칠은 깎지 않은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술 냄새를 풍기며 식장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강진욱이 초점 없는 눈으로 소리를 지르며 한서진을 향해 삿대질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한서진, 너 이 여우 같은 년, 네가 내 회사를 가로채고 감히 이런 데서 웃고 있어? 화려한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거짓골이 된 강진욱을 쳐다봤습니다. 한서진은 당황하지 않고 단상 위에서 무대 아래의 강진욱을 서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강진욱 씨, 여긴 초대받은 분들만 들어오는 곳입니다. 예의를 지켜주시죠. 강진욱이 보안 요원들의 팔을 뿌리치며 바닥에 침을 뱉고 악을 쓰며 외쳤습니다. 예의? 네가 나한테 예의를 따져? 이 여자가 내 마누라였다고. 내 간 빼먹고 도망간 도둑년이야. 박유라가 행사장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얼굴을 가리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한서진이 마이크를 든 손에 힘을 주며 전 국민이 듣도록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진욱 씨, 당신이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양심입니다. 당신의 몰락은 당신의 탐욕이 만든 결과일 뿐이에요. 강진욱이 무대 위로 기어 올라오려다 발을 헛디뎌 바닥에 비참하게 처박히며 소리쳤습니다. 서진아, 내가 잘못했어. 나 돈 좀 줘. 나 지금 길거리에서 자게 생겼단 말이야. 한서진이 경멸 어린 시선으로
강진욱을 훑어보며 비서에게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보안팀, 이 소란스러운 손님을 정중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밖으로 모셔주세요.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보안 요원 4명이 달려들어 강진욱의 팔다리를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강진욱이 허공에서 발버둥을 치며 비명을 질렀지만 요원들은 가차없이 그를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거 나 강진욱이야. 진욱 글로벌 회장이라고. 한서진,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강진욱의 비굴한 외침이 닫히는 문 너머로 사라지자 연회장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서진은 흐트러진 기색 하나 없이 단상 앞에 서서 청중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잠시 소란을 끼쳐 죄송합니다. 쓰레기는 제때 치워야 향기로운 꽃이 피는 법이죠. 한서진의 재치 있고 서늘한 한마디에 행사장 안에서는 이전보다 더 크고 열광적인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강태윤이 무대 위로 올라와 한서진에게 커다란 꽃다발을 건네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한서진이 꽃다발을 받아들며 강태윤의 눈을 맞추고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태윤 씨. 이제야 정말 공기가 맑아진 것 같네요. 행사가 끝난 뒤 한서진은 강민호와 강 회장을 모시고 단골 한정식 집의 조용한 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강민호가 엄마의 접시에 손수 구운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최고였어. 아빠가 끌려나갈 때 사람들이 다 속 시원하다고. 수군거리는 거 들었을 땐 좀 속상했지만 엄마한테 못되게 한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한서진이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고 인자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너가 어른이 되어 이해해줘서 고맙다. 너랑 나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강 회장이 술잔을 비우며 한서진의 손등을 토닥이며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오늘 내 모습은 정말 여장부 같았다. 내 딸 삼고 싶을 정도로 장하구나. 한서진은 강 회장에게 술을 따라 올리며 감격 어린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저를 믿어주신 그 마음 평생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식당 밖 거리에서는 강진욱이 술에 취해 가로등을 붙잡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창밖으로 스치는 밤거리의 풍경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훈장이 되었고 그녀의 앞에는 찬란한 빛만이 가득했죠. 한서진은 아들 민호의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노을 지는 강변의 바람처럼 맑고 경쾌하게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소중한 시간뿐이었습니다. 한서진은 오늘 밤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한 잠에 들 수 있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지옥 같았던 5년의 세월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서진의 눈동자에는 이제 눈물이 아닌 승리자의 당당한 불꽃이 아름답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찬란한 영광의 뒤편으로 예기치 못한 어둠이 소리 없이 밀려왔습니다. 한서진은 새로 출시한 제품의 성공을 기념하는 연회장에서
수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고 있었죠. 무대 옆에서 엄마를 보며 환하게 웃던 강민호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강민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입술에서 붉은 피를 토하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한서진이 비명을 지르며 무대 아래로 뛰어내려와 강민호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호야, 정신 차려봐. 민호야, 엄마 목소리 들리니?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초조하게 발을 구르던 한서진에게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민호 군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유전적인 희귀 질환이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한서진이 의사의 가운 소매를 붙잡으며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장기를 기증하면 안 될까요? 제 간이라도 제 심장이라도 다 줄 수 있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사장님은 이미 과거에 기증 수술을 받으셔서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수술대에 오르는 건 이사장님 목숨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한서진은 과거 강진욱에게 자신의 장기를 떼어주었던 그날의 선택이 뼈저리게 후회되어 가슴을 쳤습니다.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해결책을 제시하며 덧붙였습니다. 유전자가 일치하는 친부의 기증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강진욱 씨를 찾아야 합니다. 한서진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며 차가운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구속영장이 실질 심사에서 기각되어 풀려난 강진욱은 사채업자들의 아지트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강진욱이 TV에서 아들 민호의 위독 소식을 접하고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한서진, 네가 그렇게 아끼는 자식이 죽어가는데 이제 어떻게 나올래? 강진욱은 떨리는 손으로 한서진에게 전화를 걸어 가래 끓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진아, 내 아들 살리고 싶지? 그럼 당장 100억 준비해. 그리고 나에 대한 고소도 다 취하해. 한서진이 전화기를 부서질 듯 쥐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강진욱, 너 정말 사람이니? 내 자식이 죽어간다고. 내 핏줄을 두고 어떻게 거래를 해? 강진욱이 코방귀를 뀌며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고 대답했습니다. 핏줄? 그딴 게 돈보다 중요해? 나 지금 사채업자들한테 쫓겨서 죽기 일보 직전이야. 돈 안 보내면 나 절대 수술대에 안 올라가. 한서진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목소리에 온몸이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박유라와 내통한 경쟁업체 사장들이 한서진의 재단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는 한서진이 아들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재단 공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기사가 도배되었죠. 한서진은 재단 입구에 진을 친 기자들을 피해 뒷문으로 겨우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도연 변호사가 땀을 닦으며 한서진에게 달려와 다급하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를 요구하며 몰려오고 있습니다. 재단 계좌도 잠정 압류될 위기입니다. 한서진이 도연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민호 좀 살려주세요.
강진욱 그 인간 어디 있는지 좀 찾아주세요. 도연이 결연한 표정으로 한서진을 안심시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강진욱을 찾아내서 수술실로 끌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도연이 병원 주차장에서 강진욱의 행방을 쫓던 중 잠복해 있던 박유라와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박유라가 서늘한 칼날을 흔들며 쓰러진 도연을 향해 침을 뱉고 소리쳤습니다. 한서진 옆에서 알랑방귀 뀌더니 꼴 좋네. 네가 죽어야 한서진이 무너질 텐데 말이야. 박유라는 도연의 머리를 구두굽으로 짓밟으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서진은 연락이 끊긴 도연을 걱정하며 민호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 회장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오다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한서진은 중환자실에 실려가는 강 회장의 뒷모습을 보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강 회장과 조력자 도연이 동시에 쓰러지자 한서진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민호의 산소호흡기 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심박수 측정기는 불안한 경고음을 내뱉었죠. 강진욱으로부터 다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 사인 안 하면 내 아들 오늘 밤 못 넘긴다. 선택해. 한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강진욱이 보낸 계약서를 확인하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성취와 재산을 포기해야만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한서진은 민호의 창백한 손을 잡고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니? 정말 어떻게 해야 너를 살릴 수 있을까? 병실 창밖으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한서진의 찢어지는 심장을 대변하듯 하늘도 무섭게 울어대고 있었죠. 한서진은 결심한 듯 눈물을 닦고 펜을 들어 계약서 위에 이름을 적으려 했습니다. 탐욕에 눈먼 강진욱과 박유라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서진은 자식을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야 하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불빛은 보이지 않고 차가운 절망의 파도만이 한서진을 집어삼키려 달려들었습니다. 한서진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계약서에 펜촉을 가져다 댔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가혹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복수의 여왕은 이제 가장 비참한 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서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며 종이 위에 검은 잉크가 번져나갔습니다. 민호의 숨소리는 이제 들릴 듯 말 듯 아주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눈을 감고 마지막 기도를 올리며 펜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계약서 위로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서진은 거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은 깊어만 가고 병실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한서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아들의 생명을 붙잡고 싶어 몸부림쳤습니다. 그녀의 처절한 모성애가 고요한 병실 안을 서글프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의 손가락 끝이 종이 위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펜촉이 계약서에 닿으려는 찰나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태윤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강태윤이 땀을 닦으며 한서진의 손목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이사장님, 사인하지 마세요. 여기 도연 변호사님이 보내주신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한서진이 펜을 떨어뜨리며 강태윤이 내미는 휴대폰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강진욱이 사채업자들과 술을 마시며 낄낄거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강진욱이 영상 속에서 술잔을 높이 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서진, 그 여자는 이제 끝이야. 아들 목숨 가지고 장사하니까 100억이 그냥 들어오네. 자식놈이 내 돈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한서진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강태윤에게 물었습니다. 태윤 씨, 도연 변호사님은요? 그분 지금 어디 있어요? 강태윤이 고개를 숙이며 침통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괴한들에게 습격당해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 영상을 보내야 한다고 제 손에 휴대폰을 쥐어주셨어요. 한서진이 강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강태윤을 향해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태윤 씨, 지금 당장 재단 전체 채널로 실시간 방송 켜세요. 전 국민이 이 인간의 추악한 민낯을 보게 할 거예요. 잠시 후 한서진은 민호의 병실 안에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한서진이 눈물을 머금은 채 전 국민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100억을 요구하며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진욱의 협박 영상과 음성이 실시간으로 송출되자 채팅창은 순식간에 분노의 글로 뒤덮였습니다. 방송을 보던 시민들이 강진욱이 숨어있는 사채업자 사무실로 몰려가 입구를 봉쇄하기 시작했죠. 강진욱은 창밖으로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 새파랗게 질려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왜 사람들이 여기로 몰려와? 경찰 불러. 빨리 경찰 부르라고. 비서가 벌벌 떨며 뒷걸음질을 치고는 강진욱에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이미 늦었습니다. 전 국민이 회장님 얼굴을 다 알아요. 이제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경찰들이 분노한 시민들을 해치고 사무실로 들이닥쳐 강진욱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강진욱이 수갑을 찬 채 병원 로비로 끌려오자 사람들이 달려들어 침을 뱉고 야유를 보냈습니다. 한서진이 로비 한복판에서 강진욱의 앞을 가로막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진욱, 너는 이제 도망 못 가. 네가 기증을 거부하면 너는 오늘부터 살인마로 낙인 찍혀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강진욱이 바닥에 주저앉아 한서진의 발치를 보며 울먹이는 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서진아, 제발 살려줘. 나 수술할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사람들 좀 물러나게 해줘. 한서진이 강진욱의 멱살을 잡아 일으키며 귓속말을 하듯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기회는 지금뿐이야. 수술실에 들어가서 민호 살려. 만약 조금이라도 허튼 짓 하면 내 은닉계좌 비밀번호 내가 바로 검찰에 넘길 줄 알아. 강진욱은 탐욕과 공포 사이에서 벌벌 떨다가 결국 수술 동의서에 도장을 찍고 수술실로 끌려갔습니다. 한편 도주를 시도하던 박유라 역시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강태윤이 배치한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박유라가 보안 요원의 팔을 물어뜯으려 발악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다 강진욱이 시킨 일이야. 경찰이 박유라의 입에 마스크를 씌우며 무섭게 꾸짖었습니다. 박유라 씨, 당신은 도연 변호사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조용히 따라오세요. 수술실 문에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들어오자 한서진은 벽에 기대어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기나긴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마스크를 벗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서진이 의사의 손을 잡으며 타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민호 살았나요? 제발 살았다고 말해주세요. 의사가 한서진의 손을 토닥토닥 두드리며 안도 섞인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이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술이 아주 성공적입니다. 이제 민호 군은 곧 의식을 되찾을 겁니다. 한서진은 수술실 앞 복도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을 짚고 엉엉 울었습니다. 강태윤이 한서진의 어깨를 감싸쥐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민호도 살았고 나쁜 놈들은 다 벌을 받게 됐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강민호가 며칠 뒤 서서히 눈을 뜨며 한서진의 손가락을 살며시 쥐었습니다. 강민호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한서진을 부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했지? 한서진이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눈물을 닦아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민호야. 살아줘서 고마워. 엄마는 네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시각 수술을 마친 강진욱은 회복실이 아닌 구치소 병동으로 압송되어 차가운 침대에 묶였습니다. 강진욱이 창살 너머의 하늘을 보며 허탈한 표정으로 벽을 치며 외쳤습니다. 내 돈, 내 지분, 한서진, 네가 다 가져가니까 속이 시원하냐? 박유라 역시 옆방 유치장에서 자신의 망가진 손톱을 보며 미친 듯이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한서진은 병원 옥상에 올라가 깊은 숨을 내쉬며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강 회장도 고비를 넘기고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한서진의 마음을 더욱 가볍게 했죠. 도연 변호사 역시 의식을 찾고 서진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서진 씨, 이겨내서 다행입니다. 저도 얼른 일어나서 당신 곁으로 갈게요. 한서진은 휴대폰 화면에 비친 도연의 메시지를 보며 처음으로 가슴 설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빠져나와 마침내 마주한 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한서진은 이제 복수라는 단어를 가슴에서 지우고 사랑이라는 이름을 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민호의 손을 잡고 걷게 될 내일의 풍경이 한서진의 머릿속에 아름답게 그려졌습니다. 한서진은 하늘에 있는 부모님께 고마움을 전하며 조용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질게요. 지켜봐 주세요. 한서진의 기도는 고요한 밤하늘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둠이 물러간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의 얼굴에는 비로소 모든 짐을 내려놓은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그녀의 삶은 이제 고요하고 아름다운 물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아들의 병실로 돌아가 민호의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한서진이 그토록 갈구하던 진정한 승리이자 행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은 다시 한서진의 편이 되었고 그녀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밝아오는 아침 햇살이 병실 창가로 스며들어 한서진과 강민호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차가운 법정의 공기가 한서진의 어깨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죠. 한서진은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강진욱을 담담하게 응시했습니다. 판사가 마이크를 조정하더니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진욱에게 징역 20년을, 피고인 박유라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아울러 강진욱의 은닉 재산 전액을 몰수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강진욱이 바닥에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판사님, 이거 오해입니다. 저 여자 한서진이 다 꾸민 일이라고요. 제발 살려주세요. 옆에 있던 박유라는 초점이 풀린 눈으로 허공을 보며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돈, 내 돈 어디 갔어? 오빠, 우리 쇼핑 가야지. 백화점 VIP 문 열어달라고 해. 경찰들이 발악하는 강진욱과 박유라를 양옆에서 붙잡아 강제로 끌고 나갔습니다. 강진욱이 끌려가며 한서진을 향해 마지막까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서진, 너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 이렇게 안 됐어. 너를 죽였어야 했는데. 한서진은 강진욱의 저주 섞인 외침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아주 오래된 숙제를 마친 것 같은 묘한 평온함이 가슴을 채웠죠. 법정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한서진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도연이 한서진의 곁으로 다가와 코트를 여며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말 악연의 고리가 다 끊어졌네요. 한서진이 도연의 손을 가볍게 쥐며 편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연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이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한서진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고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버텨주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제는 이사님 자신을 위해 사셔야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블루밍 오션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한서진은 사장실 책상 위에 놓인 사원증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말끔한 정장 차림의 강민호가 서류 뭉치를 들고 활기차게 들어왔습니다. 강민호가 한서진의 책상 위에 서류를 놓으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사장님, 오늘 결제하실 서류가 산더미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검토해 주셔야 해요. 한서진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견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강민호 팀장님, 벌써 일을 이렇게 많이 가져오면 엄마가 퇴근을 못하잖아. 강민호가 한서진의 어깨를 주무르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강 회장님도 모시고 도연 변호사님도 불러서 파티해요. 한서진은 아들의 씩씩한 모습에서 지난날의 아픔을
완전히 씻어냈습니다. 한편 은퇴를 선언한 강 회장은 교회의 조용한 별장에서 정원을 가꾸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이 꽃바구니를 들고 방문하자 강 회장이 흙 묻은 장갑을 벗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 우리 서진이 왔느냐? 내가 키운 장미가 아주 예쁘게 피었으니 좀 보거라. 한서진이 강 회장의 팔짱을 끼며 고마운 마음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건강도 좋아지셨으니 저랑 같이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는 건 어떠세요? 강 회장이 껄껄 웃으며 한서진의 손등을 토독토독 두드리고 말했습니다. 서진아,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네가 민호랑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게 내 가장 큰 즐거움이야. 한서진은 강 회장과 함께 차를 마시며 지나온 세월을 추억했습니다. 비참하게 버려졌던 전처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세상을 밝히는 한서진으로 남았죠. 어느 날 오후 한서진은 예전에 진욱에게 무시당했던 백화점 VIP 전용 출입구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한서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화려하게 반짝이는 그 문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안면 인식기계가 한서진을 인식하고 문을 열어주려 했지만 한서진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한서진이 옆에 서 있던 보안 요원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냥 일반 매장에서 민호랑 쇼핑할 거예요. 한서진은 VIP라는 화려한 껍데기보다 평범한 사람들과 섞여 웃는 지금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그때 도연이 뒤에서 다가와 한서진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도연이 쑥스러운 듯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진 씨, 그동안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곁에 있었지만 이제는 당신의 평생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한서진이 상자를 열어보니 소박하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서진이 눈시울을 붉히며 도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대답했습니다. 도연 씨, 저처럼 상처 많은 사람도 다시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도연이 한서진의 손을 꼭 잡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사람입니다. 제가 평생 당신의 웃음을 지켜드릴게요. 한서진은 도연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배신감이 아닌 설렘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멀리 교도소 담벼락 안에서 강진욱은 한서진의 결혼 소식을 뉴스로 접하며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강진욱이 식판을 집어던지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서진, 네가 어떻게 나를 두고 그놈이랑 결혼을 해? 안 돼. 절대로 안 돼. 하지만 교도관들이 강진욱을 거칠게 제압하며 독방으로 끌고 갈 뿐이었죠. 박유라 역시 감호소 창살 너머로 보이는 한서진의 광고판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거 내 옷인데. 저 가방 내 건데. 서진 언니,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차가운 벽만이 박유라의 마지막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한서진은 도연, 강민호와 함께 노을이 지는 한강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강민호가 엄마와 도연의 맞잡은 손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만 남았네. 우리 내일은 더 많이 웃자. 한서진이 아들의 어깨에 기대며 따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호야. 성공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는 거였어. 한서진의 말대로 노을빛에 물든 세 사람의 그림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한서진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는 아물어버린 수술 흉터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흉터는 이제 아픔의 기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피워낸 강인한 훈장이었습니다. 한서진은 밝게 타오르는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들고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서진의 인생 제2막은 이제 겨우 찬란한 서막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발걸음이 내딛는 곳마다 희망의 꽃길이 활짝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비로소 마주한 눈부신 계절 속으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걸어 들어갔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 끝에 얻은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평온이었습니다. 한서진의 얼굴에는 비로소 진정한 승리자의 평온한 미소가 가득 번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서진 씨의 파란만장한 역전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의 몸까지 내어준 뒤 길바닥에 버려졌던 서진 씨. 하지만 그녀는 원망 속에 주저앉는 대신 스스로를 믿고 일어나 당당히 자신의 제국을 세웠습니다. 진정한 복수란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똑같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내가 더 행복하고 단단해지는 것임을 오늘 사연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인생의 차가운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서진 씨가 마주한 그 눈부신 봄날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곧 따뜻한 햇살이 비칠 거라 믿습니다. 고통 뒤에 온 평온이 서진 씨의 삶을 더 빛나게 했듯 여러분의 앞날도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